박수 쳐주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남들은 18금? 요즘에는 이제 그 불타는 금요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불타는 목요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불타는 목요일 보내셨어요? 어제는 제가 전주에 계신 분들이 그 서울에, 여기 올라오셨었고, 제가 그제는 안성에 제가 출장을 갔다 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틀간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또 우리는 식당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오셨으니까 식당에 가지고 그릇을 닦아도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가도 정말 꾸준히 일, 쓰레기를 줍는 한이 있었고, 파출부를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얼마를 벌더라도 할 일이 있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어디 가도 나를 돈 벌어주게 호락호락 내가 돈 벌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그죠? 절망인데, 우리가 계속 요즘에 얼마 전에 화두가 뭐예요? 요즘 것들이죠. 요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안 하려고 하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 그 과거에도 계속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귀염둥이로 보이고 요즘 것들로 보이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요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보다 핸드폰도 잘해, 영어 회화도 우리보다 잘해, IT 기기도 우리보다 다 다룰 줄 알아, 모든 걸 우리보다 다 더 잘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즘 것들이 뭔가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요즘 것들과 기존 것들 사이에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이 우리 미래가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제가 요즘 며칠 동안의 이 강의가 우리 회사에 정말 정점을 찍는 강의지 않을까. 또 정점을 찍다 보니까 좀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뭐 자범이라고 할 수 있나?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변곡점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시원하시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말복이라고 정말 언제 여름이 가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청명한 아침 하늘을 바라보고 기분이 저는 좋았어요. 야,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회사는 변곡점을 가져가는구나. 새벽이 오고 있구나. 아침이 이제 오려고 새벽이 오고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는 시간과의 싸움과 계속 저는 제일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저의 고민이 아니라 제가 연구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폭발력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와, 우리가 다져지지 않고 시간을 버티면서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내려갈 건지, 여기에서 계속 저는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저한테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요. 우리가 큰 나무가, 기둥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위에 숲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안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막 급속도로 갈라는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지금쯤 그냥 들어부어 가지고 폭발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억지로 가서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최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억지로 가맹점 늘려봐야
한계가 온다. 가맹점 스스로가 내가 이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진짜 우리가 뿌리가 제대로 내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대로 저도 사람인지라 막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제 그렇지만 결론은 때가 돼야 된다. 누구든 때가 되는 그쪽으로 자꾸 이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이 플랫폼, 우리 덤 777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철학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합쳐지지 않고는 절대 이게 글로벌로 갈 수 없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메시지를 중국에 있는 이제 아는 분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느낀 게 시간을 버티니까 되는구나. 뭐 우리가 가산동에 있을 때 제가 중국 출장도 갔다 오고 제가 해가지고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중국을 우리가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연락 오는데도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이제 중국 사업 되느냐 하면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인간관계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간혹 이렇게 외신으로 보내기도 하고 옷도 제가 두 벌 보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그리고 우리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대화를 뭐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황천하 이사가 실시간으로 옆에서 이제 문자를 이제 통역을 해줘가지고 이제 했는데 중국어 버전이 나오면은 자기 지역에 자기 조직들을 다 이쪽으로 세팅시키고 싶다. 솔직하게 이거 그대로 제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뭐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전국에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신뢰가 좀 쌓이고 시간이 지나야만이 우리 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정말 이루어지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계신 분들한테는 내가 신용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전주 있는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매출 치지 마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여기 하지 마세요. 6개월 최소한 6개월을 공부하고 그때 확신이 서면 올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그러고 보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제가 하라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전주에다가 이런 샵을 차리고 싶다 막 10명 모여가 할 수 없냐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또 우리가 올 때만 하면 갈 때만 하면 내가 가가지고 또 혹시 내가 이거 괜히 사기를 당했나? 또 저 사람 말소리에 흥분을 했나?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변소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면 다르다듯이 여기 와보면 정말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또 집에 갈 때 되면은 이게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고 철학적으로 합쳐져야만이 철학적으로 정말 합쳐지지 않은 사람은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방송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지. 내가 뭐 당장 뭐 우리가 발행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대바리를 뭐 잡아오고 이게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대기업이 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겠대요? 잘난 사람 몇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절차대로 따라가야만이 회사가 튼튼하고 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스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이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자만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가는 거지, 여기가 자기가 잘났다 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 시스템을 해석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이 한 장 한 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저도 내가 오늘 나중에 내가 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아직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만든 사람조차도 제가 생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최영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위에서 다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써놔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저는 이거를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또 물어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벌써 이렇게 내한테 이 강의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주를 이제 가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말 이거를 그래서 한 10분 아니 한 몇 초간만 놓쳐도 이 강의를 놓쳐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여러분들은 많잖아요. 또 들어도 사실은 지금 들어도 잊어먹고 하는 나이대가 왔기 때문에 저도 뭐 비슷하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한참 어린 게 아니라 뭐 그래봐야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생긴 걸로 보면 옆에 서면 뭐 애인 같고 뭐 친구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존 방식으로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기 이 장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진짜 내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무브 엘센트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영어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시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걸 강의하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항천화 이사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있구나. 항천화 이사하고 내하고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정말 나는 황천하 이사가 정말 고마워요. 고맙고 또 대견하고 그런데 저하고 문화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중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그럼 우리나라 말은 언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no, yes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아닌데 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 은유적인 표현이나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하고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충고를 했는데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형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충고했다고 너 기분 나쁘니? 자, 이렇게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기분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나 중국어는 어떻게 보면 yes, no 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정답이 좋아요. 나도 좀 사실 짜증이 나가지고 너 형님 이렇게 충고한다고 기분 나쁘냐 하는데 보지도 않고 좋아요. 이 사건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받아들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기분 나쁘자 이러는데 좋아요 하면 내가 그러면 충고하는 게 너는 좋다라는 말이 진짜 좋아서 한 건지 기분 나쁜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말은 yes, no 밖에 답이 안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아니요라고 할 수도 없고 yes라고 할 수도 없다니까 좋아요. 긍정의 표현, 중국어가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이 좋아요예요. 그것처럼 정말 이 언어의 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많이 다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퍼스트 무브 엘센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처음 봤지만 처음으로 저는 여기는 움직이는인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커가는 엘센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미로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의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포인트나 쿠폰이나 또는 상품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엘센트는 처음으로 우리가 어디에요? 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고 어느 가맹점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코인 다음 세상 이게 바로 엘센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기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엘센트다. 그래서 오늘 어제 강의를 만약에 놓치신 분 같으면 다시 한번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갈 텐데, 왜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강하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평생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누가 지배를 해왔다고요? 종교가 지배를 해왔죠. 그때는 뭐 누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비만 안 내려도 오 하나님, 뭐만 해도 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종교가 장악을 해왔었고, 그 뒤에 우리 부모님 시대, 산업 시대에는 누가 주도를 해왔다 그랬죠? 정부와 국가가 주도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 하자 그러면은 말없이 따르고, 산업 시대 발전해 올 때는 정부가 주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활동할 때는 정부화 시대라고 그랬죠. 정부화 시대는 누가 주도를 해왔어요? 기업이 주도를 해왔어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바로 정부하고 기업들의 정경유착이 일어났던 거죠. 왜? 정부가 기업한테 힘을 뺏겨가니까 그 억압적으로 기업을 누르면서 정경유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다 넣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 지배한다고요? 개개인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 정점에 우리 지금 덤 777 우리 L센터가 가야 할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그럼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 덤 777과 L센터가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 흐름에 개개인이 장악하는 시대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낸 게 뭐예요? 우버가 우버가 여관 하나 없이 우리가 숙박시장을 장악했고, 카카오가 택시 한 대 없이 택시 시장을 장악했고, 교세라가 학교 하나 없이 대학교를 장악한 것처럼 무형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우리 L센터는 뭘 우리가 필두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이 코인 다음 세상, 코인이 만들어가야 될 이 다음 세상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우리는 뭐예요? 이 쿠폰을 연결해버린 거죠. 우리 L센터는 이 쿠폰하고 연결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탄생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아까 나온 게 아니라, 그럼 기존의 쿠폰을 돌아다 보자고요. 이제 기존의 쿠폰은 사용적인 측면과 이걸 발행하는 자 측면에서 보면은, 자, 발행자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대기업들이 이 쿠폰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프랜차이즈로 직영점을 어마어마하게 전국 각각의 세계 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큰 대기업들이 이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1+1이라든지 10개 찍어 오면 한 번 커피를 무료로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장악해 왔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아까도 페이도 뭐예요? 농협이 페이를 가지고 다시 카드사를 잡으려고, 은행이 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드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쿠폰들 적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신세계 적립을 다른데 신세계 마트에 가서 쓸 수 있고, 자, 이것들을 하는 행위들이 다 뭐예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고객, 사용자들을 잡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거라고요. 발행을 한 거라고요. 그럼 기존에 이 발행했던 쿠폰이 됐던 포인트가 됐던 상품권이 됐던 이런 것들은 주체가 뭐였어요? 주체는 여기 기득권들이었죠. 기득권들이 주체가 된 발행 주체가 됐던 쿠폰이고 상품권이고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보세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L센터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행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발행하는 거를, 발행하는 L센터를 누가 사용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내 개인이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중심에 지금 이 L센터는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다면
믿는다면,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렸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왔다면, 자, 기득권이 정보를 차단하고 우리는 평생 머슴으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가 정보의 차단 속에 살았다면, 이 SNS는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앞으로는 이 SNS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런 말들을 써왔지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6개월만 해도 세상이 바뀌고 1년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시대, 이 정점에 있는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2년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고 있죠. 부자는 상위 부자 0.001%는 떼부자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 99.8%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역사적인 운명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L센터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말 저기 김태환이가, 도영생이가 엊그제 저한테 맹세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그냥 대충 하려면 오지 마라. 월급 받을 생각으로 왔으면 오지 마라. 내가 얼마 전에 가산동에서 그랬어요. 둘이 앉혀놓고, 만약에 내가 크게 프로젝트를 앞으로 내가 펼쳐갈 건데, 왜? 니네들을 믿고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중국어 버전도 만들어야 되고, 가맹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쟤들 내부도 아까 요즘 것들이니까 내부도 더 똑똑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경험을 알려주고 싶은데, 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떠나갈 사람이면 나는 여기서 진행하지 않겠다. 니네 둘이가 목숨을 건다라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실제로 내가 하니까 목숨 걸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기존 것들과 요즘 것들 사이에 가교 역할만 해주면 저는 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영생이라든지 김태환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요즘 너무너무 그것만 봐도 저는 사실은 배가 불러요. 제가 별로 기획 안 해요, 요즘은. 두 사람이 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일부러도 제가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을 저는 너무나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속에 새겨 두셔야만이 여기서 성공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이 강의는 간단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도표입니까?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도표를 정말 100번이고 200번이고 보셔야 돼요. 여기 코인을 안다라고 온 사람들, 어제 제가 누가 모시고 오신 분이 1층에서 제가 코인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설명을 잘했는데,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깠다고, 기분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분 안 좋으면 여기 오지 마시라고 하시라고. 그럼 내가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냐고. 그 사람 감정대로 그러면 잘하고 있으니까 좋습니까? 이래줘야 돼요. 내가 컨설턴트로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기분 나쁘면 안 오면 돼요, 그죠?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가만히 보자고요. 여기 우리가 10년 동안 코인이 이렇게 발전해가 왔잖아요. 발전이 아니라 정체해 오고 있다가 이렇게 반짝 뛴 거는 지금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코인의 탄생은 10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코인의 탄생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자, 여기를 우리가 항상 공부한 거지만 발행자라고 그랬죠. 발행자가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자, 이 변곡점, 자, 이렇게 올라갈 때 2017년 1월 달부터 2017년 11월 달까지는 자, 칼같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1000%, 20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하던 게 2,50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뒷걸음 치다가 맞은 거지. 이게 실력으로 맞은 거고 코인을 알아서 맞은 거예요? 재수 좋은 거죠, 말 그대로. 재수 좋아가 많이.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었죠.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빌딩 사고 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 가서도 그렇게 번 사람 봤고 실제로 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인을 하고 있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 사람이 과연 여기 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깡통계좌가, 여기서 깡통계좌가 나왔다고요. 그럼 앞으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비트코인을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기라 생각하겠어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난 14일 5,880달러로까지 급락하고 6,000달러를 하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곡선에서 과연 정말 이거를 이렇게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나오는 코인들 때문에 자, 비트코인 시대가 이미 저물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해가 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이 정말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아직 누구도 저물었다고 하지는 않지만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해지는 해가 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고 뭔 자기가 그럴 건데요.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100억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룰만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 가지고 이 코인은 정확하게 발행자만 돈을 번다. 그래서만 돈을 번다. 수수료로.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어떤 코인이든 돈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게 남이 욕하면은 잘못된 거고,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확장세 빠른 백코인. 이게 농협에서 나온 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카드 있죠? 농협이 카드가 막강해요. 신한카드나 우리가 이런 카드가, 국민카드 이런 게 막강해요. 신한카드, 이런 기존의 카드들은, 농협은 아직까지 카드로서 인식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가요? 페이로. 이 페이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한 이야기지만, 자, 여기 1차 년도에서 지금까지 3.5배가 왔다면, 자, 작년 12월 달부터 자, 8월 14일까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뭐예요? 100%, 여기서가 100% 성장한 거라고요. 그럼 항상 누구나가 다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그럼 우리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엘센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여기 도영생, 우리 여기 본부장하고 내가 잠깐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정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200만 원까지 우리는 확정형으로 갈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도 이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학문적 배경이 다 깔렸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내년 3월 정도에 예를 들어서 거래소, 자체 거래소까지 운영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지금 자첨 확신을 가져가고 있는 단계, 예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면 왜 자꾸 바꾸냐라는 말에 대해서 개그로 보면 바꾸냐라고 하는 거고, 주인이 되면은 이걸 변화를 줘가지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옵션을, 우리가 발행자가 되면 옵션을 부여를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실행하는 기간은 거래소 가기 전에 한 5개월 전에는 옵션가를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 나는 발행자이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발행가가 고정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회사가 그거를 회수를 해버리면 나는 그 가격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주시를 하고 있다가 나는 빨리 그거를 코인을, 지금 현금을 가져 있는 걸, 코인을 이제 어느 시점에 빨리 내가 밑에 있는 가격으로 이제 내가 매수를 사드릴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하도는 뭐냐면, 그럼 돈 없는 사람 못 사면은 어떻게? 이게 이제 질문이었고 화두였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내가 답을 주겠습니까? 그죠? 돈 없는 것도 내재요. 있는 것도 내재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그러면 그 갭이 커진다면, 그러면 기존의 코인처럼 누구는 그럼 떼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면 그게 바로 공산이에요. 나는 일도 하지 않고 혜택만 받겠다는 게 바로 공산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는 돈도 벌기도 전에 나누려고 먼저 생각을 하면 그게 공산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마음이 항상 든다고 그랬죠. 그죠? 아,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나는 좀 쉬면 좋겠네. 이런 마음 항상 저도 갈등 속에서 살아오고, 다시 제 마음을 다시 잡고 저도 인간이라 계속 그 반복해 오면서 지금도 가고 있고 내일도 그러겠죠. 이 강의가 끝나고 가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강의장에 썼나?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박근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페이가, 이제 모든 시장은 카드를 밀어내고 페이가 시장을 장악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떨 필요도 없어요. 카드가 없어져도, 페이가 성장을 하더라도 페이는 결국 페이일 뿐이에요. 왜 페이는 페이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페이는 현금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가치를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페이는. 가상화폐는 맞아요. 코인도 가상화폐는 맞아요. 코인도 가상화폐요, 페이도 가상화폐인데,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성 때문에 페이를 발행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를 주도해가는 시장은 빨리 자기들이 사이버머니를 페이로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리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이런 페이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페이 시장으로 사이버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세상을 사이버머니를 장악해 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득권과 우리 개인의 거대한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아까처럼 누구도 코인을 10개를 내가 가지고 있대서 코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코인을 시작했다고 해서 코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 이 기존의 화폐가 흘러온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 화폐가 가지고 있던 기능, 화폐가 가지고 있던 정부가 주도하던 이거를 우리가 탈중앙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만든 이 L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화폐 방식으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갈 거냐, 이걸 만들어낸 곳은 세계도 어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은 다 쓰레기고 10개를 안다고 해서 코인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돈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의 방향,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L센터가 전 세계에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운용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시작한 거고, 빠른 시간 안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장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이것도 또 영어로 제가 잘 못하는 영어가 또 나왔습니다. First follow. 자, 이거 혹시 자신 있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아까 우리 경영자 회의에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사느냐, to be, 사느냐, or not to be,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이다. 근데, fast follow, 빨리 갈 거냐, 따라갈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빨리 따라가가지고, 돈 되니까 와봐라 해가지고, 된 적이 있었나요? 정말 여러분들, 내 신용 회복할 때까지는 절대 여기서 돈 되니까 와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L센터, 가지고 있는 L센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가라면 한 장 줄 수 있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L센터 하나를 보내든 만원짜리 쿠폰을 만원어치 쿠폰을 선물하든 뭔가를 내가 떠나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내는 마케팅이니까 내 아는 지인한테 뭔가를 보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보내지도 못하는 분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보낼 줄 알고 보내면 무조건 보내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내가 공짜로 보내든 만원짜리 100장 쿠폰을 보내든 내가 보내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내 신용회복 할 때까지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 정말 실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 옮겨가는 과정 속에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 일을 하면 내일이 오는 거예요. 내일을 왜 오지도 않은 내일을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들 내 일을 찾아서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 플랫폼은 내가 주인이고 내 플랫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해요. 여기 빨리 왔고 늦게 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이렇게 잘 만드는 플랫폼은 내 방식에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이용료 내라고 하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걸 당신들 내 것처럼 쓰라고 하는데 이걸 못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주인이 돼서 아름다운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 내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시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비욘드 네트. 우리 최 소장 정말 최 소장 나는 진짜 잠도 안 자고 저도 나름대로 이런 요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한 장은 정말 이 한 장은 여러분들 이 한 장만 정말 머릿속에 있어도 나는 끝난다고 봐요. 뭐 마케팅이 어떻고 다 떠나가지고 정말 여기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체형 네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단계를 하려고 할머니를 다단계로 두고 아버지를 다단계로 두고 조카, 사촌, 오촌, 팔촌 다단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써 다단계예요. 1촌, 2촌, 3촌, 8촌. 근데 누구나 다 다단계를 한다고 하면 욕해요? 칭찬해요? 욕하니까 이거는 숨겨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욕할까봐 가지고 딱 숨겨놨는데 뒤에다 숨겨놨어요, 사실은. 그러니 말하기가 얼마 좋아요. 우리는 정말 공부하라면 때려주기도 안 하는데 게임하라면은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전주 오신 분이 이것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게임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블라인드 마케팅 정 막아놓고 설명 안 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궁금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PC에서 전기시에 들여가지고 채굴을 한다는데 게임 가지고 채굴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채굴이 됐어. 야 이게 200만 원이 간다면 뭔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겠네? 이거 하나로 올라오신 분이에요. 뭔가 있다 이거. 가보자. 정말 여러분이 게임은 하지 말아도 합니다. 나 이게 늦었어. 우리 좀 속도가 늦어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늦어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하고 저는 잠도 못 자겠어. 삥삥삥삥 이원이 뭐 그렇게 열심히 채굴을 해야 되는지 자고 있는데도 2원씩 막 올라오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잠 좀 자세요. 게임 하지 마시고. 이래도 하는 게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대리점과 오토는 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온라인,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가 다 끌어들일 수 있고, 여기는 전 세계 방판까지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과 쇼핑몰, 그리고 샵, 오프라인의 샵. 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L센터는 샵에 적용하는 순간 코 베네핏. 여러분들이 발행한 이 L센터가 가맹점에서 사용만 해도
그 가맹점주도 이익이고 고객도 이익이고 이 상호 이익 되는 것만 느끼게 하면 돼요. 우리 또 기획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 장만 전달해도 정말 내가 이 L센터 가맹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장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지금 해서 우리 기획진에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 장만 어디 전달을 해도 아 내가 가맹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맹점은 우리 코인은 뭐라 그랬어요? 코인 다음 세상인데 발행자가 돈을 벌이니까 가맹점이 발행하고 그리고 가맹점이 꾸렸는데 그게 곧 거래가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이 L센터를 공짜로 받던 선물로 받던 그 업무 우리들의 업무 내 네트에 들어와 가지고 영원히 내한테 자리세를 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무서운 게임이에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놨고 또 여기 충전식 쇼핑몰 페이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포인트는 돈입니다. 포인트가 돈보다 더 귀한 세상에 왔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쇼핑을 하고 L센터 마지막 L센터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우리 L센터는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아 내가 지금 저렴할 때 사놨으니까 한 100만 원 사놨는데 이게 2020년 가면 200만 원이니까 얼마 돼요? 한 50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떼돈 벌었으니까 갖고만 있어야 되겠어. 절대 비밀번호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이거 비밀번호만 잊지 않고 있으면 나는 2020년도에 50억 부자가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물론 제가 안 되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전달하면 돈은 돌아야 돼요. 뭐요? 우리가 돈이 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자 싸게 사신 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기존 코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싸게 샀었던 분들을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사기만 하면 상장하자마자 이익 실현하려고 던진다라는 거죠. 전부 다 눈탱이 부러터가지고 나는 상장하면 나도 떼돈을 벌 거라고 이익 실현할 거라고 막 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이래가 모든 코인이 다 죽기 때문에 싸게 산 사람들은 내가 아까처럼 보내든지 사용을 하든지 사용처를 만들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원가가 적기 때문에 내 원가 나는 예를 들어서 싸게 받은 사람은 원가가 싸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6,300원에 주면 그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살 때는 만약에 500원에 샀거나 50원에 100원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내가 10개 주면 내가 만약에 500원에 산 사람이 10개 주면 얼마요? 내 원가는 5,000원이죠. 근데 10개가 2020년 때 얼마 된다?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00원 줘가지고 2천만 원 되면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고, 아까 이해하고 싶고, 나도 그러면 좀 사놓으면 이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놓으면 500만 원 된다니까 지금 돈 있는 대로 좀 사놔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L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건지, 이제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저도 안성가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전달만 하고 왔어요. 내 리스크를 그렇게 전달만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DB를 다 끌어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건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에게로 나를 보내십시오. 진짜로, 진심으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샵, 가맹점, 대리점은 이제는 박물관 코인은 가라. 안 가려면 그냥 계속 박물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돈이 비싸지 안 비싸져요? 비싸지죠. 근데 코인은 박물관에 계속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꿈을 깨셔야 돼요. 절대로 박물관 코인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다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품은 언젠가는 꺼진다예요. 거품이 안 꺼지는 거 봤어요? 이거는 다 공감을 해요. 거품이다. 그게 언제 꺼질 거냐라고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코인은 가맹점이 되면, 샵이 되면 나는 발행한다. 여러분 근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가맹점이에요. 여러분도 샵이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샵이라고요. 저기 뭐 1억 2억 주고 하는 게 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샵이에요. 걸어다니는 오피스라고요. 우리 대리점 제도를 이해를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를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하고 끝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샵에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꼭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발행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발행자가 되어서 코인어가 되고 발행자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발행자가 되고, 가맹점은 내가 올라가지만 나는 발행자가 되면 내 가격을 고정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발행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코인어가 되면 발행 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데 나는 만약에 10% 적립을 해주더라도 내가 낮은 가격일 때는 만약에 하나를 적립해 줬다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적은 코인을 주면 되겠죠. 또 올라가면은 좀 적은 코인을 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가는 고정이 됐으니까 원가가 줄어드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가맹점을 하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끝난다고요. 이 세상 모든 가맹점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했지만. 자, 그 다음에 나는 거래한다. 내가 아까 걸어다니는 샵이 됐던 오프라인의 가맹점이 됐던 내가 타임 끼워가지고 내가 이 코인을 팔면은 내가 바로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발행자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발행자와 거래소를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그 시세 발행차, 우리가 말하는 이 내가 흐름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뭐예요?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이 내가 쉐노리를 가져가는 거죠. 시세 발행 차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이 쉐노리지, 시세 발행 차익을 우리는 내가 갖는다예요. 그래서 나는 발행하고 거래해야만이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거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싼 가격을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 싼 게 회수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수가 된 거 아니에요? 회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게 가지고 있는 거를 오늘 여기서 만약에 30% 사용을 하면 싸게 산 게 비싼 가격으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코인이 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린다. 내가 이걸 뿌리면은 그 회원이 여기 가입해야 돼, 안 가입해야 돼? 덤777에 가입을 하니까 내가 가입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왼쪽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 무조건 영원히 내 밑에서 영원히 내한테 수익을 올려줘야 되는 내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성공후사,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러면 그리기가 쉬워지죠. 쉬운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공짜물 2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오픈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내한테 수익이 그냥 머리만 잘 쓰면 내한테 수익이 금방금방 올라오는 게 아마 다음 주 중에 오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핵심은 뭐냐? 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성공후사를 그리면은 내 발행 가격은, 자, 내가 발행한 시점은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낮아 있겠죠. 근데 올라가 있으니까 현재 가격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격에 내가 받던 주던 이 미래가 되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있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도 상호 이익을 가져가는 게 바로 우리 코인이고, 그래서 가맹점이 되면 나는 발행한다, 고로 거래한다, 고로 나는 그림으로서 존재한다. 무슨 예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또. 자, 그래서 기존의 샵은 대기업이 주도했던 그 쿠폰이나 포인트는 또는 상품권은 내가 발행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품권 가지고 가가지고 만약에 롯데 가서 한전 해달라면 한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내가 발행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 엘센트는 나는 발행만 하면 돼요. 나는 발행만 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 주면 돼요. 물론 이제 내한테 가져왔을 때는 내가 또 책임을 져줄 수도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책임질 수도 있으나 책임 안 져도 돼요. 다른 데 그냥 써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만 지키면 돼요. 약속만. 무슨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1달러 뒷면에 있는 것처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맹세한다라는 이 약속처럼 내가 정확하게 발행가를 고정하고
비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받아준다라는, 내가 다시 사준다는 이런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우리 L센터는 무조건 갑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러한 L센터를 여러분이 아직 삽을 못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L센터를 풀어갈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최 소장님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내 손안에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 가면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하겠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야, 다이소는 어마어마한 물건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무형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면, 유무형이 앞으로도 그러고 다 들어올 거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1억짜리, 2억짜리는 매장 못 내잖아요. 또 그렇다고 내가 전국에다가 다이소를 10개 차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무형,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 다이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매장을 크게 열었다면 그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은 적지만 나는 앉아서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이소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작아 보이는데, 내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에 택배 시설이 얼마 잘 돼 있어요. 택배로 보내도 되잖아요. 제품,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하면은 그 지식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지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제품 하나를 일단 고르세요. 제품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리점이 되면 이거를 초저가에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초저가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치약이 우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치약을 내가 써보고 계속 내가 그것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제가 53살 살면서 우리 여기 치약만큼 내가 좋은 치약을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써라 안 써라가 아니라, 근데 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제품 생각하면 돼요. 뭐 정력제로 하시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여기 여성분들은 뭐 질세정제라든지 우리 회사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써봐.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처음에는 선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만 서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게임은. 재구매 욕구만 일어난다면. 그러면 자, 선물을 하는데 가장 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선물을 할 때 그냥 주면 하나도 그 가치를 못 느낍니다. 네? 그럼 내가 이 지식을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내가 써보고 체험하고 선물을 할 때 확실하게 그 사람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멘트 하나는 날려야 돼요. 야, 이 치약 내가 지금까지 써본 치약 중에 최고로 좋았어. 너 이가 지금 실이다면 실인 이가 없어질 거야. 내가 만약에 안 없어지면 내한테 사기꾼이라 그러고, 내 그 치약 내가 공짜로 줬지만 이게 15,000원인데 내 L센터 15,000원씩 줄게. 나중에 200만 원 되는 L센터를 네 써보고 한번 써봐. 정확한 임팩트를, 이거에 대해 임팩트를 주고 다른 사람 주지 마. 너 이거 줬는데 또 네 마누라 주지 말고 네가 쓰란 말이야, 새끼야. 네 입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임팩트를 줘가지고 전달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일어났다고 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15,000원입니다. 소비자가가. 이게 기능성 제품이에요. 아까 진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으로 인정이 났어요. 이거는 치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양치질하고 나서 싱거 먹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양치질하고 싱거 먹어도 느낌이 없어요. 시린이 없어지고 잇몸 질환도 개선이 됩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인데, 자, 우리 대리점이 되면은 땅땅땅땅, 내 가격 공개 안 하겠습니다. 왜? 대리점 된 사람들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는 대리점 돼야만이 모든 상품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000원이라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4,000원에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4,000원에 나는 4,000원에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처음에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할 때에는
자, 이 사람은 내가 공짜로 1센트를 만약에 한 개라도 줬다라고 보자고요. 안 줬을 수도 있고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안 준 사람이라면, 자, 15,000원을 받든, 나는 여기에 받았으니까 여기 받는 사람은, 저기 가격은 받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다음, 나 진짜 하나 사서 쓰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 마음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4,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15,000원을 받든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보자고요. 그렇다고 이제 참 내가 15,000원 받기는 좀 그러니까 친구가 하니까, 자, 10,000원을 받았어.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제 고맙죠. 아, 야, 친구야, 고맙다. 네가 진짜 이 치약이 좋더냐? 그래, 고맙다. 그래서 나를 또 찾아줘서 고맙네. 그래서 내가 네가 고마우니까 10,000원치 네가 치약을 샀으니까 내 1센트를 10,000원을 줄게. 그게 바로 우리 끼어 팔기 타이인이에요. 타이인이라고, 이게 바로. 그러면 치약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좋은 치약을 1센트 10,000원을 주면, 자, 몇 개예요 지금? 몇 개, 1센트 몇 개 주면 돼요? 1점 몇 개가 되겠죠. 6,300원이니까. 아, 근데 기분 좋게 내가 2개를 줄겠어요. 2개를. 2개를 줬어요. 그러면 12,600원이죠. 10,000원 샀는데 12,600원을 줬어요. 오늘의 가격으로 준 거니까. 근데 내가 원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원가는 얼마야? 지금 이제 속으로 생각해 봐요. 내 코인 하나의 원가는 얼마에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줬어. 그러면서 주면서 뭔 희망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제, 야, 하나는 공짜죠. 그럼 이거를 가치로 보면은 치약은 공짜고, 치약을 내가 주고 산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코인은 공짜로 받은 거죠. 이게 바로 끼어 팔기예요. 끼어 팔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플러스 1. 근데 우리 코인이 커가고 있어요? 안 커가고 있어요? 커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네가 갖고만 있어. 2020년도에 200만 원까지 가. 그럼 2개면 얼마요? 400만 원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별거 아니야. 야, 이거 뭐 200만 원 갈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음 달에 또 내가 치약을 사야 되겠어. 근데 또 10,000원을 냈어.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친구야, 내가 50%까지는 아니면은 40%까지는 네 1센트 내가 지난번에 준 거, 그걸 내가 돈으로 받아줄게, 40%까지는. 그러면 10,000원을 받았을 때, 그럼 이 사람은 6,000원만 내고, 4,000원은 1센트, 내가 공짜로 준 1센트를 받으려고 하니까 1센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자기도 1센트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 2개 받은 걸, 자, 4,000원을 하려면 0점 몇 개만 주면 되겠죠. 그때는 아마 8,000원 정도 올라가 있겠죠. 다음 달 되면 뭐 7,000원 얼마 올라가 있겠죠. 그럼 0.5개만 줘도 4,000원을 나는 결제를 하고 6,000원 현금을 낸 그 결과를 가져왔죠. 그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야, 2개 썩어도 나는 0.5개 썩어도 또 1.5개가 남아있네. 그럼 이 사람이, 야, 진짜 이거 뭐 되는 거다. 이거 나도 그럼 코인 좀 사놓으면 안 되냐? 그럼 그 사람을 발행자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야, 너도 매달 50만 원씩만 내면 너도 발행자가 돼. 그럼 너도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를 실천해. 그러니까 그러면 뭐요? 그냥 내가 처음에는 1센트 하나 주든지, 아까 10,000원짜리 쿠폰을 뿌리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샵으로서 우리가 끼워 팔기, 걸어다니는 샵을 하든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게 바로 내 걸어다니는 가맹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되면 또 이제 매장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치약 좋으니까 너 여기다 좀 전시해 놓을 수 있지, 안 해줄래? 내 친구들한테 샵하고 있으면 식당에, 애터미 식당에 다 점령했잖아요. 내 아는 샵에다가 내 친구들 가맹점 뭐 샵을 한다든지, 뭐 피부샵을 한다든지, 그 브레이크카드 딱 걸어 놓고, 아니, 오늘 우리는 오게 하라, 보게 하라, 사게 하라. 팔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파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가져가고 싶고, 우리도 뭐예요? 오게 하라, 보게 하라, 사게 하라. 이 철학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블렌에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여기 이걸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해봐야 알아요. 내가 해봐야 이게 진짜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걸어다니는 샵에서 샵인샵으로 발전해가지고 진짜 꿈같은 내 샵을 만들어가지고 1센트 가맹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전 세계를 썰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